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조선시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에 대해서 조선의 사회제도 먼저? 사회정책 먼저. 사회정책과 그리고 사회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정책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실 복지는 별거 없긴 하겠지만 그런 복지정책, 조선시대에 복지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즘 하면은 이제 요즘은 뭐 유럽부터 해가지고 국가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국가 이런 식으로 복지를 좀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연금이 나오고 이제서야 좀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지만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자꾸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오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4살짜리 아이와 4개월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런 산후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4살은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4개월짜리는 애기고 완전 젖먹이 애기고 근데 이제 4개월짜리 애기가 너무 운다고 날도 덥고 그만 좀 울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았는데 결국 호흡곤란으로 그 4개월 아이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홧김에 그랬겠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하루 만에 결국은 죽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서 육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그리고 참 요즘은 이제 이런 게 핵가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그런 독박 육아. 갑자기 오늘 이런 시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이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봐주기도 하고 좀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 다 키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날씨가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복지국가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뭐 복지라고 할 것이 별로 없었겠죠. 어쨌든 이런 조선의 사회정책은 그런 사회정책을 만든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농본정책, 농업국가니까 농업이 하나의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농본정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농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잘 해야지만 세금을 내니까 그럼 국가 재정이 확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농본정책의 일환으로 농민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의 이유는 바로 결국은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세금을, 재정을 제대로 빵빵하게 확충하기 위한 그것의 사실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농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러한 사회정책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약간 한계고요. 어쨌든 사회정책 나름의 복지정책은 어떤 게 있었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그 고구려 때 진대법에 대해서 들었었죠. 그 진대법의 정신을 이어받은 춘대추납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창이 조선시대에는 의창으로 바뀝니다. 뭐 흑창이라고도 했고 뭐 그쵸? 고려 때는 근데 이제 의창이란 명칭으로 쓰는데 요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다. 춘대추납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창의 문제점은 점차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고리대로 변질되는 게 문제였다.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을 때 아주 적은 양의 이자만 붙어가지고 받는 게 원칙이었는데
점차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이자를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고리대, 그러니까 마치 대출 놀이처럼 돼버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곡식을 이제 두가 많이 꺼준 다음에 나중에 받을 땐 세가 많이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쏠쏠한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고리대로 변질해서 결국에는 이 의창도 중종 때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창은 어쨌든 그런 구유정책, 춘대춘합의 그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평창. 상평창도 고려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평창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 조절 기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 삶이 힘드니까 물가를 누군가가 독점을 한다던가 매점 매석을 하지 않도록 물가를 조절해주는 기관인데, 상평창은 그 기관에서 점차 이제 이 상평창이 이 의창의 기능도 좀 임시적으로 담당을 했어요. 잠깐 임시적으로. 항복 업무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얘도 역시 18세기 이후 또 고리대화됐어. 그러니까 항상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쌀을 꺼주고 곡식을 꺼주고 다시 돌려받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이제 윗사람들보다는 실제로 꺼주는 사람들이 삥땅을 치는 거죠. 그래서 고리대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윗사람들도 남겨먹고 밑에 사람도 남겨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한테 두 가마니를 꺼줬어. 원래 그래서 그 두 가마니를 꺼주면 두 가마니 반만 받는 건데 세 가마니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두 가마니 반을 줬네 이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 반 가마를 내가 이렇게 챙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챙겨 먹어가지고 고리대화 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삥땅 치다 보니까 결국 내는 사람들은 결국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불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고리대화 되는 게 문제였다. 자, 그리고 사창제. 사창제는 개인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창제. 사창제 혹은 사창제도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다가는 의창, 상평창, 사창이라고만 써야 되는데 우리 사창이라는 명칭을 잘 안 쓰고 사창제도 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사창제라고 쓸게요. 의창, 상평창 이제 라임을 맞추려면 사창이라고 써야 될 것만 같은데 사창제라고 쓰겠습니다. 하나의 제도인데 요거는 의창, 상평창과 사창은 달라요. 사창은 개인 사자, 개인 창고.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백성들한테 좀 곡식을 꺼주자. 취지는 좋아. 근데 이것도 역시 고리되어야 되는 게 문제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지방에서 지방의 각 군현에서 군현 마을에 설치된 곡식 창고, 곡물 대여기구. 개인 창고긴 한데 어제 이런 개인 창고를 마을마다 만드는 제도를 만들자. 사림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돈 많은 양반들이 어차피 곡식도 아마 양반들이 이제 곡식이 남아 도니까 취지는 좋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또 고리대가 되고 마치 대출놀이처럼 돼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반 중심의 향촌자치. 양반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하는 거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것이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8세기 이후 목이 갈라지면 18세기 이후 이것도 역시 또 고리대화 돼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의창이든 상평창이든 사창제든 역시 18세기 이후 고리대화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별로 농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의창, 상평창, 사창제 이런 사회정책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의창, 상평창, 사창제도라고도 해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쨌든 복지정책, 이런 사회제도 또 어떤 게 있으냐면 바로 의료제도로 빼먹을 수 없겠죠. 의료제도. 의료정책, 의료시설이라고 하자. 의료제도는 좀 많고,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는 허준에서 예전에 다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막 해민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해민서, 해민국. 자, 먼저 해민국. 해민국, 해민서 같은 거예요. 이 명칭이 계칭이 됩니다. 해민국. 그리고 이제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그리고 재생원.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인가? 해민국. 자, 해민국은 고려 때도 사실 있어요. 해민국이란 명칭이. 그래서 고려 계승에서 계속 해민국에서 이제 어려운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 서민 환자들한테 이렇게 좀 구제해주는. 사실 돈 많은 양반들은 주로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요. 왕진을 오죠. 의원을 불러서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고 직접 약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손 쓸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좀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치료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해민서에서 이제 서민 환자들을 좀 구제해주는. 서민 환자들을 좀 구제해주고 약재를 판매했다. 해민서랑 같은 거예요. 계칭했어요. 해민서로 계칭. 해민서로 이게 예. 조선 초기에 해민서를 계칭했기 때문에 같은 용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에는 해민서보다는 해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잠깐 고쳐주고 의원이 직접 간다던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약을 주로 판매하는 쪽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대비원은 약간 병원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왜냐면 입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병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수도원의 그런 대표, 수도권의 그런 의료를 맡았고,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명칭을 활인서로 계칭하게 돼요. 활인서로 계칭했다. 세조 때부터 계칭했는데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의료시설이다. 라고 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생원은 제자가 이거 뭐지? 피부로 재생한다 할 때 그 제자가 아니고 어이자잖아요. 제위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쓰는 겁니다. 고려의 제위보와 같은 역할. 고려 때 제위보라고 들어보셨죠? 빈민구제기관, 제위보와 같은 기관이다. 기관으로 재생원이라는 거를 이것도 조준의 권위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물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재생원은 뭐 이렇게 갑자기 흉년이 생겼다던가 자연재해가 막 갑자기 막 가뭄 홍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지방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호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진료도 받고 그런 거예요. 서울과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 이런 것을 재생원에서 맡아서 했다. 근데 재생원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 재생원이 이제 나중에 해민서랑 통합이 돼요. 이렇게 해민서랑 결국 통합이 돼. 결국 이제 나중에 재생원이라는 게 초기에만 있다가 나중에 해민서의 밑으로 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남는 건 해민서와 고려, 이제 조선시대 때 의료기관 하면 해민서랑 활인서만 남게 되는 거죠. 서자 돌림으로 마무리해지는 거죠. 부서로, 하나의 부서로. 처음에 해민국이었다가 해민서가 되고, 동서대비원은 활인서가 되고, 이 재생원은 해민서로 통합됐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건 해민서와 활인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명칭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하면 해민서, 동서대비원이 활인서로 계칭, 재생원도 해민서로 통합. 재생원은 제위보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빈민구제기관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의료기관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의창, 삼평창, 사창제 요런 게 좀 여기서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창, 막 흑창, 막 이런 진대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게 고구려, 고려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제 나오기 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창, 흑창 이런 거랑 헷갈리니까 시대별로 좀 구분할 수 있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창, 삼평창, 사창제도 구분해서 좀 외워두시고 이렇게 용어가 변화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사회제도에 그래도 나름 한계라는 거. 이거의 한계는 여기다 쓸게요. 한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민생 안정에 이런 뭐 얘네들 이렇게 쓰면 열심히 국가에서 도와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생 안정에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냥 어쨌든 어려운 사람 잠깐 어차피 병 걸리면 도와주고 그러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여러분? 세금을 줄여주는 거지. 안 받던가 세금을 되게 조금 걷든지 국가의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양반들이 많이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그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그건 하지 않았다. 그건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잠깐 니네가 먹고 살기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 빌려줄게 뭐 이 정도.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어쨌든 치료는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세 발의 피 정도의 정말 민생 안정의 근본 대책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호패법이나 오가작통법을 강화했다라는 거. 작통법.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이렇게 막 유랑 막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도망 다닌다던가 세금 못 내겠다 배째 이래가지고 군역기 피하려고 막 일부러 막 도망간다던가 그런 거 오히려 잡기 위해서 호패법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주민등록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게 다니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사람들이 인원 파악하고 막 사람들이 그 나이나 그 지역별 호패를 차게 해가지고 그런 걸 파악하고 세금 걷고 오가작통법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야. 그 5집 중에서 누가 이렇게 막 야반 도주한다든지 이렇게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집에서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겠죠. 야, 니 도망가면 우리가 피봐 이런 식으로. 서로 오가작통법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농민 이탈을 방지하는 뭐 그런 식의 오히려 열을 올렸지 실제적으로 민생 안정의 대책은 되지 못했다라는 게 아쉽다. 이게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 꿔줬던 기관은 있습니다. 의창, 삼평창, 사창제 결국 고리대화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지금의 또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연금과 또 비교해서 우리가 약간 디스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을 지금 엄청 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는 그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낸 거만큼 그 환율대로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받을 수 있냐. 지금 국민연금 적자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우리는 많이 냈는데 받을 땐 적게 내고 이런 거 마치 이렇게 조금 꺼가고서 나중에 고리되어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용어식으로 좀 헷갈리지 않게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회정책과 사회제도.